134페이지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134페이지 이 왼쪽에 빈 공간이 좀 있죠? 거기에 좀 적읍시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이야기해요. 가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정역 원소가 공역 원소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보통 이야기해요. 보통 고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줘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게 정의역의 원소가 이거는 예시를 이것까지 해야겠네. 옆에다가 써야겠네. x의 1부터 n까지 있고요. y의 1부터 n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할 때 함수의 개수는 n의 m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가 고를 수 있는 게 n개고요. 2라는 원소가 고를 수 있는 것도 n개고요. 다 n개해서 n의 m제곱이 된다는 거죠. 각 원소가 고를 수 있는 원소가 n개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조건을 부여합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이런 조건이 있죠.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다르다. 무슨 표현이에요? 1대1이라는 표현이에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 npm이 됩니다. npm이 돼요. 그러니까 얘 고를 수 있는 거 n개, 얘는 n-1, 얘는 n-2, n-3 이런 식으로 해서 npm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적혀서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거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세 번째.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라는 표현인데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크다.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a가 b보다 크면 그러니까 2가 1이 누군가 고르잖아. 그럼 2는 그거보다 더 큰 거 고르고 3은 그거보다 더 큰 거 고르고 4는 그거보다 더 큰 거 고르고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NCM으로 구해요. 왜냐면은 이게 n개의 공역 중 m개의 치역의 원소를 선택한다는 의미라서 치역의 원소를 선택한다는 의미라서 NCM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가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각각 구하고선 이제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씁니다. 이게 아닌 모든 애들은 그냥 다 일일이 세주면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두 문제 일단 해볼게요. 첫 번째 580번. 경우의 수 파트 문제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다. 1, 2, 3, 4, 5, 6 1, 2, 3, 4, 5에서 1, 2, 3으로 가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치역과 공역. 이게 공역이잖아. 그치?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F1, F2, F3, F4, F5가
최소, 그러니까 1, 2, 3이 반드시 골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 2, 3이 반드시 골라줘야 된다. 근데 1, 2, 3을 어떻게 반드시 고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고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1 고르고 2 고르고 3 골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뭐 지금 1대1도 아니고요. 그냥 함수 아무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저기 있는 건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기 있는 건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뭐 1, 2, 3, 4, 5에서 1, 2, 3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찾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라고? 5개가 3개를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5명이 여기 있는 3명이랑 맞짱 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5명, 누가랑 누가 다구리를 누구한테 깔 거야? 그러면은 몇 명이, 여기서 몇 명이서 다구리를 깔 거야. 근데 이게 시합을 뜨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상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5명이서 누가 나랑 맞짱 뜰 거야? 몇 명이 떠야 돼? 나랑. 2명 해서 2명 1명 묶어서 이렇게 맞짱 뜰 거야? 아니면 3명 1명 할 거야? 다 가능한 거는 이해는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역과 치역이 되려면 이 중에서 3명이 같은 걸 골라야 돼. 그쵸? 4명이 나랑 맞짱 떴어. 그러면 상현이 이제 누구랑 맞짱 떠? 영은이랑 떴어. 그럼 얘 누구랑 상대? 상대 없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오케이? 2명이 얘랑 맞짱 뜨고, 지금 경찬이가 얘랑 맞짱 뜨고, 그리고 재민이가 나랑 1대1로 뜬대. 그럼 여기 상대가 없잖아. 그럼 또 안 돼. 반드시 쟤네들은 상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팀을 꾸려야 된다고 해서 첫 번째 5명에서 3팀을 꾸려. 3명을 팀 꾸려. 그래서 걔가 셋 중에 1명을 고릅니다. 그러면 남은 2놈 있죠? 2놈은 각각 뭐 하면 돼요? 야, 너 누구 상대할래? 라고 이 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대 2대 1 만들겠다는 거예요. 2대 2대 1, 2대 2대 1 만드는 거예요. 2대 2대 1. 얘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5명 중에 2명이 뭘 해요? 셋 중에 1명을 고르죠. 맞아요? 그리고 셋 중에 2명이 남은 둘 중에 1명을 고르고 셋 중에 2명이 얘 고르고 2명이 얘 골랐지. 그럼 남은 애는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2분의 1 해줘야 돼요. 중복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죠. 5명 중에 이 2명이 뽑혔어. 그래서 야, 너 이 셋 중에 누구랑 뜰래? 라고 했더니 이 2명이 날 골랐어. 그리고 셋 중에 이제 2명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너희 둘 중에 누구 고를래? 했더니 여기를 골랐어. 이랬는데 지금 병찬이가 선생님 저 쟤랑 뜨기 싫습니다. 다시 뽑으시죠? 라고 했어. 다시 그래서 랜덤 뽑기를 딱 뽑았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상현이랑 재민이가 떴어. 그래서 너 누구 뽑을래? 누구랑 싸울래? 했더니 여기가 뜬 거야. 그러니까 5C2로 너희가 고르고 3C1로 얘가 골라줬어. 지금 리셋한 거니까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명 중에 2명 뽑았더니 웬걸 이 2명이 뽑히고 둘 중에 나를 골랐어. 그럼 결국 병찬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죠? 다른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5명 중에 2명 뽑는 게 이 2명인지 이 2명인지가 중복된다라는 측면에서 나누기 2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게 좀 어렵고요. 여기가 60이고 얘는 계산하면 90입니다. 더하면 150. 함수의 개수 문제는 좀 어려워요. 이런 그 경우의 수, 그 순열과 조합 파트랑 연결되기 때문에 네,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자, 두 번째로 뭐였을까?
582번을 보겠습니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f5는 6이래요. 이상한 말이 있어요. ffx가 x,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인지 기억해요? 아까 했는데. 아까 했죠. 몇 번 문제예요? 아까 질문 나왔던 548번입니다. 548번에서 f의 m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 항등함수 된 거잖아. 두 개 합성해서 항등함수 됐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누구처럼 돼 있어야 돼? 교차해야 돼요. 이거 되려면 교차해야 됩니다. 교차 선택해야 돼요. 오케이? 사실은 교차 선택하거나 얘 되려면 교차 선택하거나 자기 자신을 골라야 돼요. 자기 자신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고 F4는 4고 F5는 5고 F6은 6이면 그냥 무조건 몇 번을 합성하는 다 자기 자신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골랐거나 아니면 교차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F5가 6인 이상 반드시 F6은 옵니다. 여긴 이미 교차 선택이 됐어요. 그럼 남은 4개가 여기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차 선택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골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교차 선택이 없는 경우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고르는 거죠. 두 번째, 교차 선택이 한 개 있다 하자. 그러니까 뭔 말이야? 넷 중에 둘이 교차 선택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려서 고른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겠죠. 자, 이게 또 이제 문제예요. 얘가 문제인데 교차 선택이 두 개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넷 중에 둘 고르고 둘 중에 둘 골라야 되지. 맞지? 이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사씨 2가 이거인 거랑 사씨 2가 이거인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씨 2가 이 3, 4 고르고 이씨로 이거 고른 거랑 사씨 2가 얘를 고르고 이씨가 얘를 고른 거랑 결국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2분의 1 해줘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더하면 1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3개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FFFX가 X다 라고 하면 교차 선택한 게 3명이 교차 선택하면 돼요. 아까 그 548번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만 있었으니까 좀 쉬운 거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저거 1, 2, 3번 한 번씩 보여줄게요. 자, 1번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갈 수 있는 몇 개? 얘도 몇 개? 얘도 몇 개? 4의 세제곱 64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저 1대1 함수죠. 똑같이 할게요. 1, 2, 3에서 1, 2, 3, 4 얘 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가지죠. 그럼 얘 이렇게 갖다가 하자. 얘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얘 안 되잖아. 3가지. 얘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세 번째 거는 뭔 말이냐면 x에서 y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저런 조건이 있을 때 fa가 fb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사씨3 하면 됩니다. 안 되겠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냐. 내가 넷 중에 이 3개를 고른다 치자.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치역이 1, 2, 3인 다른 함수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F1은 제일 작아야 되고 F3이 무조건 제일 커야 돼서 치역이 1, 2, 3이라면 F1은 1이고요. F3은 3이어야 돼요. 또 뭐 있어요? 1, 2, 3, 1, 2, 3, 4에서 이렇게 가도 되죠. F1이 2보다 크니까 F1은 F2보다 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또 뭐 있어요?
이것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함수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4개의 원소 중에 치역 3개를 고른다는 측면에서 4C3 해주면 된다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꼬아낸 게 이제 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있는 게 너무 어려워서 좀 순화 버전 이야기 할게요. 얘기하고 있어요. F1, F2, F3. F4는 F.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얘부터 셉니다. F1, F2, F3이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6개 중에 3개를 골라요. 오케이? F4는 F5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1대1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6 곱하기 5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120. 이렇게 계산. 20, 30, 6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오케이? 6개 중에 3개 골라서 1, 2, 3이 반드시 이렇게 고르고, 그럼 얘는 이제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야? 6개지. 아무거나 골라도 되잖아. 얘는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그쵸? 그치? 지금 문제에서 이 F1, F2, F3이랑 F4, F5가 다르다는 말을 안 해줬잖아. 그러면은 얘 따로 구한 다음에 곱의 법칙 쓰면 돼요. 곱의 법칙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 쓰는 거예요. 동시에 일하는 거라서. 알았죠? 그래서 각각 경우에 맞게 세주고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함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고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정도만 나오면은 이제 보통 중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최상위권 문제입니다. 최상위권. 실제로 이거 고양국제고 시험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최상위권 문제였어요. 물론 고양국제고 문제는 5개가 아니라 얘가 없이 그냥 6개에서 6개로 가는 애였어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는 게 이제 고양국제고 문제였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2개인 거에서 중복을 제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개수. 다시 뒤로 가서 유리 함수를 보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이 y는 유리식 이렇게 돼 있는 걸 유리함수라고 말해요. 유리식은 뭐예요? ax 플러스 6는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분모에 다항식이 있는 애를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항식은 유리식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분모가 1인 형태인 거라서 분모가 1인 유리식이라서 포함됩니다. 만 우리가 굳이 그런 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굳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1차식분의 1차식을 기준으로 다룰 거예요. 이때 그러면 그 유리식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재 165페이지에 뭐 말을 합니다. 유리식의 성질 다 알죠? 통분한다.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하거나 더 나누었을 때 변하지 않는다. 다 알죠? 그래서 그건 다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함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이야기할까요? 얘에 대해서 해석을 해봅시다. k는 0보다 크다고 해보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반비례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그 반비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배워봤지?
방학 때도 다시 했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x, y가 k가 되는 애들을 찾는 거라서 그쵸? k가 0보다 크다면 이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거나 뿔뿔이거나 마마여야 돼요. 그리고 둘 중 하나가 0이면 당연히 곱해서 k가 나올 수 없으므로 0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x는 0이 아니다. y가 0이 아니다. 이렇게? 곱해서 k인데 어떻게 둘 중 하나가 0이야? 말이 안 되죠. 그걸 엄밀하게 이렇게 씁니다.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y바 y가 0이 아닌 실수. 이런 걸 우리가 정의역, 공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치역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공역, 치역. 그래서 함수는 일단 정역과 치역부터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k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죠? 그러면은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제 1, 4분면, 제 3, 4분면에 그래프가 위치하게 되는데 만약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제 2, 4분면, 제 4, 4분면에 존재하게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곱해서 k인데 이게 0보다 작으면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뿔 마거나 맞부려야 되겠죠? 그래서 2, 4분면 또는 4, 4분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뭔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x분의 1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x분의 2는 여기서 좀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관통하진 않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네 번째. 이 그래프에서 x가 한 1억쯤 되면 y가 엄청 작아지죠. 1억분의 k 이렇게 되니까, 맞지? x가 1조면 y는 1조분의 k. 점점 작아지잖아. 그치? 근데 작아지더라도 0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지만 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한다? 점근선이라고 말하고요. 그쵸? 점근선이 누구예요? x는 0과 y는 0. 뭐? 여기서 빠진 놈들. 그게 점근선이 됩니다. x는 0, y는 0. 이게 점근선이 되죠. 이때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대칭성이 발현돼요. 어떤 대칭성이 발현되냐? 점근선의 교점인 0,0과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납니다. 0,0,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시시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해요? 시시하니까 평행이동합니다. 평행이동. 이렇게 y는 x-p분의 k 더하기 q.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이동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슝 이동하잖아. 그치? 그러면 저 점근선 가운데 있는 십자가도 어떻게 돼요? 같이 이동하죠. 그래서 P라는 점근선과 Q라는 점근선을 바탕으로 다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었던 성질이 그대로 오는데 누굴 기준으로? 원래는 이 0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이 새로운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의역은 P가 아닌 실수. 치역은 Q가 아닌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점근선은 지금 빠진 놈. X는 P와 Y는 Q가 있으며
이때 이제 특이하게 대칭성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대로 어떻게? 0,0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P,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됩니다. P,Q가 정체가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죠. 이 점근선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저 y는 x도 같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y는 x라는 애가 이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또 y는 마이너스 x가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 교점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뭐예요? 너무 시시하죠? 그래요? 너무 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면은 이게 너무 P랑 Q가 너무 잘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얘를 통해서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모든 유리함수의 성질은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점근선이든 대칭성이든 전부 다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따질 때도 뭐만 따지면 돼요? 점근선만 따지면 되죠. 그럼 이 점근선을 어떻게 찾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점근선이고요. 분모와 분자의 개수 b가 y에 대한 점근선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성질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bd x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q 이런 걸 기준으로 얘가 p가 되고요. 얘가 q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은 다시 한번 말하는 법. P,Q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 교점 지나는 직선에 대칭이 된다 라고 말을 하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저 형태가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면 특별히 이렇게 써집니다.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법을 따져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 유리함수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일단 유리식은 이것만 하세요. 다른 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세 문제만 하세요. 유리식은.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642번에 645번 안 해도 돼요. 네, 숙제로.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646번.
y는 x-3분의 2x 더하기 k에 대해서 k가 0보다 크대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정근성부터 찾을게요. 정근성 어떻게 찾아요? 얘 분모 0 되는 값. 그리고 개수의 b, y는 2. 그럼 3과 2를 정근선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y절편을 구해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는 이 형태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이 k의 부호를 찾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y절편만 찾으면 됩니다. y절편. 얘 y절편 마이너스 3분의 k잖아, 그치? 0, 그러면은 k 0, k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있겠죠? 0, 마이너스 k분의 3. 그럼 여기를 지나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을 수 없잖아. 여기랑 여기 있을 수도 없죠. 얘랑 얘입니다. 그래서 기억 x는 3, y는 2와 만나지 않는다. 맞죠? 정근선이니까. 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의 대칭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대칭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얘가 뭘 지나야 돼? 정근선 교점 지나. 정근선 교점이 얼마야? 3,2 지나요? 네, 맞죠. 지금 모든 사분면 지나요? 모든 사분면 지나는 것처럼 생겼어? 그래프 봐요. 모든 사분면 지나요? 지나잖아. 1, 2, 3, 4. 기억니은 디귿 다 맞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51번 볼게요.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k라는 애가 있어요. 어떤 한 점 A에서 가로선, 세로선을 그렸습니다. 세로선을 그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x좌표가 같다는 거고요. 가로선을 그렸다는 건 뭔 말이에요? y좌표 같다는 거죠. 여기다 뭐 대입하면 a분의 1이 나와? a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AC의 길이는 a분의 k-a분의 1이고요. BA의 길이는 AK-A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a분의 1에 k-1 곱하기 a의 k-1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넓이가 되겠고, 그럼 2분의 k-1의 제곱이 얼마? 50이 됐다. 그럼 k-1의 제곱이 얼마? 100이 됐다. k가 얼마?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657번. 아니다, 655번 볼게요. y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에 대해서 절대값이야, 맞지? 절대값은 이거의 그래프에 대해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접어 올린 형태입니다. 이게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애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점근성이 어디랑 어디에 있어요? x는 얼마? 분모 0 되는 애가 누구죠? 마이너스 y는 3.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얘를 뭐 한다 했어요? 접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내가 찾는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봐요. 얘를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f0부터 f10까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뭔 말이야? 0이 어디예요? 여기가 0이죠. 0과의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1이 어디예요? 여기가 1이겠죠. 여기 1과의 교점 몇 개예요? 두 개죠. 2와의 교점 몇 개예요? 두 개죠. 3과의 교점 몇 개예요? 있잖아. 한 개 있죠. 4와의 교점 몇 개예요? 두 개 있죠. 다 두 개 있죠. 맞아요? 이해 가요? 다 두 개 있잖아요. 여기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여기는 한 개 있다. 그 다음 다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0부터 10까지 2가 11개 있는 거에서 1자리가 두 개 있죠. 그래서 20개. 그래프 그리지 않으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이거. 손도 못 대요. 그래프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프 절대값이 있는 거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 얘 먼저 속에 있는 거 그래프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렸다라고 이해합니다. 이해가요? 이어서 660번. x가 0보다 큰 애에 대해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2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걔를 1과 2를 점근선으로 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한 점에서 a,a-1분의 2 더하기 여기 한 점에서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그래서 나오는 이 사각형 넓이의 최소를 구해달랍니다. 최소, 최대는 결국 둘 중에 하나였어요. 뭐 아니면 뭐랬어요?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가 산술기하나 2차 함수 둘 중에 뭔지를 따져야 돼요. 가로 길이는 a고요. 세로 길이 얼마예요? 얘죠. a-1 이번에 통분하면 2a가 되는데 이게 a-1분의 2a 제곱이에요. 그렇죠? 어쩌라는 거지? 고민이 돼요.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런 형태를 어떻게 하나? 2a 제곱 나누기 a-를 합니다. 그럼 몫이 2a고 그러면 또 몫이 2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a-1분의 a-1 곱하기 2a 플러스 2 더하기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약분시키고 이렇게 그럼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분수와 분수가 아닌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해요?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 2차 함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최소를 구해요? 산술기하야 되는데 산술기하는 반드시 어떤 형태여야 해요? 약분 가능한 형태여야 돼요. 이거 약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꿔줘야겠죠. 2a, a-1
더하기 A-1분의 2 그리고 플러스 얼마? 4가 됩니다. 산술기였으면 이거 2루트 4 플러스 4라서 얼마? 8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등장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산술기하 평균처럼 약분가량 형태를 등장시켜 우리가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인지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665번) 665번 보겠습니다. (665번) 보면 fx가 x-4분의 4x래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분모 0 되는 값 개수의 b를 점근선으로 하고 y절편이 얼마죠?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0,0 지나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fx 그래프예요. 그렇죠? 점근선과 y절편만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기억. f서클 fx는 x다.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전에 나왔어요. ffx가 x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했죠. f랑 f 인버스 같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맞아요? 근데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역함수 이거 구할 줄 알아? 써있잖아.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했어? 얘랑 얘의 위치랑 부호 바꾸는 거예요. C랑 B의 위치랑 부호 바꾼 거죠. 맞아요? 얘 위치랑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네, 똑같죠? 그럼 실제로 유리함수가 F랑 F 인버스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Y는 fx가 Y는 x 대칭이면 역함수랑 같아요. 그럼 F 인버스 x가 Y는 x 대칭인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건데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도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냥 Y는 x 대칭이란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했죠. 모든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점근선 교점 지나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맞지? 그러면은 내가 얘가 Y는 x의 대칭인지 확인하려면 점근선의 교점인 4,4가 Y는 x 위에 있는지 보라는 거고 4,4는 Y는 x 위에 있으니 얘는 대칭입니다. Y는 x. 그래서 역함수랑 같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니은 m이 0보다 작을 때 mx-y 더하기 4-4m은 0과 만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y는 m의 x-4 더하기 4 이거랑 저 유리함수가 안 만나니 이게 정체가 뭐야? 이 형태의 정체가 뭐라고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요? 4,4 지나고 기울기가 뭐인 거? 야, 맞나? 절대 안 만나. 그래서 안 만난다, 맞죠? 이걸 또 풀겠다 치고 쟤랑 같다고 놓고 판매식 그럼 뻘짓하고 있는 거야. 뻘짓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해석이 안 될 때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시험 시간이 모자란다고. 매번 말하지만. A가 4와 B 사이라고 할 때 4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A 하나, 여기 있는 B 하나라는 이야기죠. 근데 A가 A, FA, B가 B, FB라고 할 때 AB 길이의 최소. 야, 어디가 최소 같냐?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도 말했지만 얘를 어떻게 해요? 이 둘은 아까 말했듯이 y는 x에 대해서 탕후루에 꽂혀 있는 거죠. 맞아요?
이 탕후루를, 지금 기울어져 있는 탕후루를 어떻게 해요? 똑바로 세웠어. 그럼 어떤 그림이 돼요? 탕후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 그럼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중에 누가 제일 가깝니? 누가 제일 가까워 보여? 여기 교점들이 제일 가깝겠지, 당연히. 야, 어떤 점도 얘보다 다 길잖아. 맞죠? 그러니까 A, B의 최소는 뭐예요? Y는 X와의 교점 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그냥 갖다 놓습니다. 4X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X는 누구랑? 0과 8이죠. 0,0부터 8,8까지니까 얼마? 8 루트 2가 맞다.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669번까지 풀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669) 669번 y는 x분의 2랑 y는 x b와 c가 있어요. y는 x분의 2죠. 점근선이 교점이 0,0이기 때문에 얘는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쵸?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2 b와 c가 y는 x의 대칭이라 했는데 그 말은 여기 수직이라는 거죠. 대칭이니까 대칭 이렇게 대칭이 돼서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예요? 여기를 알파 콤마 베타를 했대. 그럼 여기 좌표 뭐니? 베타 콤마 알파죠. 맞아요? y는 x 대칭이니까. 넓이가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이래. 어떤 말이지? 아, y는 x랑 수직이니까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얘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알파와 베타의 정체가 뭐냐면 이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x분의 2의 교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0의 근이 됩니다. 알파와 베타는. 알파와 베타의 정체가 얘죠.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당연히 맞죠? 밑변은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 1대 1대 루트 2죠.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를 곱하면 밑변입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찾아요? 높이는 마이너스 2,2부터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까지 거리가 높이에요. 그럼 거리 구하면 루트 2분의 k가 됩니다. 그럼 얘랑 곱하면 되는데 이때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의 근이라며, 그치? 이거 근 뭐야?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k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얘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잖아. 그럼 둘 빼면 얼마예요? 그냥 루트 k제곱 마이너스 8이에요.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k 곱하기 루트 k제곱 마이너스 8이 얼마? 3 루트 2라는 거고요. 슉 넘기면 루트 k 4제곱 마이너스 됐다. k 루트 k제곱 마이너스 8이 얼마? 12가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k 4제곱 마이너스 8k제곱 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이너스 144는 0이 되는데 144 뭐랑 뭐로 인수분해 되죠? 12, 12 땡이고요. 맞죠? 12, 12 말고 4, 12, 12, 3, 4, 3, 4 8? 8만 들리면 뭐 해야 돼요? 3, 2, 2, 4 안되고 2, 6, 24 안되고 뭐 있냐? 12, 12 3, 2, 2, 3, 2, 2 8 9, 2, 18, 8 뭐야 끝났네. 이거의 근이 잠깐만 아니네 안 끝났네.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4 k제곱 마이너스 4 이거 그 k제곱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넘기면 얼마죠? 12 맞죠? 뭐 잘못한 거 없나? 2분의 1 루트 2분의 k 그치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얘네 둘 같다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0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 알파 베타가 2분의 k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둘 빼면 루트 k제곱 마이너스 8 와 여기다 루트 양곱했죠. 이게 3루트 2인 거라서 여기가 6 루트 2입니다. 제곱하면 72는 0이죠. 그쵸? 10이랑 6루트 72 72면 내가 원하는 게 알파 제곱 이게 그럼 이게 누구랑 누구냐? 8, 9 24, 3 12, 6 12, 6 또 아니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k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래서 k제곱을 구해야 되죠. 왜 숫자가 요상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이상하게 나오는 것처럼 왜 그러지? 2분의 루트 2분의 k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8의 루트 2 루트 2 루트 2 날리고 2 넘기면 6 루트 2 제곱하면 36, 2, 72는 k 제곱 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12
안 나올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 삼각형 ABC의 넓이.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고 2 곱하면 이분의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와, 씨. 야, 왜 아무도 말 안 했냐? 넓이 3루트 2가 아니라 2루트 3이라고? 삼각형 넓이 2루트 3이라고 써있었나? 3루트 2가 아니라. 미안해요. 2루트 3. 그럼 얘 넘기면 4루트 3. 제곱하면 48. 12, 4. 그럼 K제곱이 12. K제곱 빼기 4는 8. 바로 나오네. 미안해요. 요거를 잘못 봤죠? 삼각형 넓이가 2루트 3인데 3루트 2라고 잘못 써서 답이 계속 자연수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삼각형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ky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고요. 그쵸?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1대1대 루트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는 0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근을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높이는 우리가 마이너스 2,2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주는 것이니 점과 직선 간의 거리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문자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 루트 2분의 k와 루트 k제곱 마이너스 8을 이용해서 써보면 관계식이 나오고, 제곱해서 전개하면 인수분해가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근거계수 관계의 곱셈공식 변형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8이 답이 된다는 거죠. 질문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정도 문제면은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뭔가 넓이 구하고 길이 구하고 이런 건 되게 잦게 나옵니다. 668번, 667번 다 비슷한 주제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숙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체크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단순히 안 하겠죠. 우리가 641번부터 지금까지 한 671번. 스텝 1에서는 627번까지부터 612번. 앞에 함수의 개수에 대한 거 575번부터 584. 이거랑 스텝 1에 (514) 516. 자, 이렇게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